제가 이제 단톡방에 지금 이 자료 올려드렸고요. 미리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 수정 보느라고 이제 막 올려드렸고, 뭐 강의 끝나고서 더 좀 보충하면은 또 수정 더 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장 마음 챙김에 대한 얘기를 1장에서 했다면은 이제 마음 챙김의 확립을 2장에서 합니다. 물론 뭐 마음 챙김만 한 건 아니지만 1장에서도 결국은 마음 챙김 확립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틀을 얘기했다면은 여기 2장에서는 실제 마음 챙김 확립을 위한 수행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있다. 짜따로 사티파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은 이제 염초경, 마찌마니카야 10번째 경전인 염초경을 근간으로 해서 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념초경에서는 사성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두 가지가 이제 같은 내용의 경전인데, 하나는 사념초가 설명되어 있는 경전, 대념초경,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사성제가 간단하게만 간략형으로 들어가 있는 그냥 사티파타나 수타, 마음챙김 확립경, 마음챙김 확립 기인경 이렇게 되어 있는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마음챙김을 들숨날숨, 호흡,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라고 합니다. 아나 하면은 들숨, 아빠나 하면은 날숨. 그래서 호흡, 우리말로 하면 호흡 마음챙김 또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에서도 이 4단계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는 하나의 연속적인 수행법으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 결합돼서 제시가 됩니다. 신념처 네 가지, 수념처 네 가지, 심념처 네 가지, 법념처 네 가지. 그리고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의 현상인 호흡에 기반을 둔 연속적이고 이음새 없는, 중간에 틈이 없는 명상의 진전은 하나의 마음챙김 확립에서 다음으로 이어진다. 이 한 마음챙김은 이제 신, 몸, 까야, 그 다음에 웨다나, 찌따, 담마 해가지고 신소신법으로 쭉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 이제 태국의 붓다사사 스님 같은 경우는 실제 수행을 가르친 경전은 아나파나사티 수타다. 대념추경은 약간 이론적으로 구성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스님이 보시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붓다사사 스님은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 수타, 이제 호흡, 마음 챙김 경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가르치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날라요 스님도 사티파타나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또 그 뒤로 계속 이걸 공부하시면서 네 가지 모든 마음챙김의 확립을 하나의 연속적인 수행법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음챙김 확립이 다음 확립에 기반을 두고 서로를 보충하면서 이음새 없는 연속성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역 아함경에서 발견된 법문들, 별표해놓고 밑에다가 제가 한역으로 읽는 알아차림의 확립수행으로 번역된 내용이에요. Perspectives on Satipatthana 해가지고 마음 챙김 확립에 대한 다양한 이제 입장들, 그것을 이제 다뤘고, 이거는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읽는 책보다 작년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니까 꼭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Perspectives on Satipatthana는 2013년도에 출판된 책이고 우리가 읽는 이 책은 2018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우리말로는 이 책이 지금 더 먼저 출판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마음챙김 확립경과 공통된 기반과 차이를 발견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에서 뭔가 공통된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없었으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역 암경을 이 독일 스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읽고서 영어로 번역해 놓을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어쨌든 당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위주로 해서 다시 빨리 니까야로 돌아와가지고 사티파타나 수타로 돌아와서 이제 4념초 안에 있는 4념초 안에는 실제 수행의 대상은 21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21가지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14가지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느낌 하나, 마음 하나, 법에서 5가지. 네. 숫자가 21가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시체를 관찰하는 9가지 명상을 9가지로 보니까. 근데 그걸 그냥 죽음의 명상으로 이제 아나나 스님은 응용을 한다면 그거는 뭐 그냥 죽음 명상인 거죠. 하나가. 어쨌든 전통적인 주석서에서는 21가지 수행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가. 그걸로 하나로 꿰뚫 수 있는 어떤 연속적인 수행법으로 통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챙김 확립, 이 위파사나 수행, 그러니까 사티파타나 위파사나든 아나파나 사티 위파사나든 마음챙김 확립을 통한 위파사나를 하든 순수 위파사나로 또는 아나파나 사티 위파사나를 하든 아나파나 사티를 통한 사마디를 이루고 위파사나를 하든 이것들은 다 지금 미얀마에서 정립된 수행법이고요. 그것과 좀 다른 전통들이 있다면 태국에서 정립한 수행법들이 또 있습니다. 태국의 부타다사 스님의 수행법이라든지 아찬 차 스님의 수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미얀마에서 정립된 위파사나다. 이 세 가지가 여기 지금 이 책에도 이 책인가 뭐 뒤에 나와 있는데 가장 널리 행해지는 위파사나가 세 가지 전통이 있다. 마하시 위파사나, 그 다음에 고행커 위파사나, 그 다음에 파욱 수행. 파욱은 사마타 위파사나니까 단지 위파사나만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요 세 가지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2번째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어쨌든 그 수행법 안에서는 각각의 수행법 안에서 특정한 대상들, 그다음에 특정한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하시는 네 가지 보호하는 명상을 기본적으로 길게 하지 않고 짧게 5분, 10분만 하고 윗바사나 관찰을 하는 거고 특히 복부의 움직임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좌선할 때 걸을 때는 다리의 동작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동작,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마음 챙겨 관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집중수행처에서 하는 일이고 아날라이 스님은 집중수행에서 하든 일상에서 하든 이게 연결돼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수행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아날라이 스님도 부타다사 스님한테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 배우고 마하시 명상도 배우고 고행카 명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미얀마에서 숙성돼 가지고 대중화된 윗바사나 또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방법보다는 경전을 근거로 하면은 뭐가 나올까 하다가 그 힌트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사티파타나를 설명하고 있는 경전의 공통적인 부분을 뽑으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이제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도 이걸 왜 이렇게 뽑았지? 근데 그 설명을 해요.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뭐 다 납득 못할 수도 있고 납득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 그래도 학자잖아요. 학자이면서 명상하고 있는 명상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명상 지도할 때는 그런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전해지고 있는 또는 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전통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당신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 책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먼저 몸에 대한 명상을 하는데 여기서 명상이라고 옮긴 말이 컨템플레이션이에요. 컨템플레이션의 빨리어는요, 아누파사나예요. 아누파사나. 그래서
몸에 대한 반복적 관찰이에요. 까예, 까야, 아누빠시, 위아라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초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몸에 대해서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아누빠사나 컨템플레이션을 할 때 영어로 컨템플레이션 하면은 우리가 관상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죠? 관상, 묵상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쨌든 명상이라고 번역한 말은 몸에 대한 저는 관조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명상은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 컨템플레이션도 메디테이션의 의미도 있으니까 이게 써도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컨템플레이션은 오히려 관조라고 보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아누빠사나는 반복적 관찰이거든요. 반복적 관찰을 할 때 열심히 하고 마음 챙겨서 하고 분명히 알면서 한다. 열심히 분명히 알면서 마음 챙기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욕망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 분노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걸 제어하면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몸에 대한 이 관조, 반복적 관찰의 공통된 기반으로서 이제 세 가지를 제안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해부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명상, 요소들에 대한 명상, 부패 상태에 있는 시체에 대한 명상. 부패 상태에 있는 시체는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냥 백골관만 해도 돼요. 시신을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네이처 오브 바디라고 하는데 네이처를 또 성품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저는 네이처라고 하는 말을 성품으로 번역하는 것은 성품은 좀 도덕적인 말 아닌가요? 성품이 좋다, 성품이 나쁘다 이럴 때. 근데 많이들 성품이라고 번역을 해요. 저는 사실은 본질 또는 특징 뭐 이렇게 본질이라는 말도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렇지만은 네이처는 본래 갖고 태어난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몸의 본성이죠. 몸의 본성. 그래서 몸의 성품이라고 뭐 나중에 몸의 성품으로 저도 쓰겠지만은 어쨌든 네이처고 본질이다.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돼 있더라고요. 몸의 성품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통찰의 개발을 의미한다. 이게 통찰의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인사이트라고 그냥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몸은 해부학적인 부분들로 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바로 보겠지만은 이분이 31가지 또는 32가지 해부학적인 부분 중에서 3가지 피부, 살, 뼈 요 3가지만 관찰을 해요. 살갗, 그 다음에 살은 이제 안에 근육들, 힘줄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피부로 덮여 있고 안에는 살과 뼈로 되어 있는 몸이 있잖아요. 뭐 내장기관들은 잔뜩 있으니까 거기에 흐르는 혈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3가지로 위주로 이제 1번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1번은 이제 여기 첫 번째는 몸에 대한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의 투사를 해체한다. 몸은 아름답다거나 성적 매력의 대상이라는 것을 일단은 해체하기 위해서 해부학적인 요소들에 대한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피부를 보면은 피부를 잘 화장하거나 잘 건강한 피부, 아름다운 피부를 보면은 성적인 매력이 일어나죠. 그런데 피부를 벗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전체 피부를 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한쪽에다 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좀 끔찍한 느낌이죠. 그렇게 이제 피부 또는 살도 살을 다 발라놔가지고 뭐 티벳에서는 조장을 하니까 이제 새들한테 살을 다 발라가지고 주는 걸 하니까 그럴 때 살을 바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을 다 발랐다고 생각해서 한쪽에다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도 좀 끔찍하죠. 근데 뼈를 다 추려가지고 한쪽으로 또 무더기처럼 모아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은 경전에 보면은 젊은 비구니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나 그럴 거예요. 아라한이 되기 전인가. 그런데 이 비구니 스님을 출가하기 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늘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고 구애를 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얼굴을 인두 같은 걸로 지져버려요. 얼굴에 피부를. 여기다 화상을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부가 상했으니까 더 이상 안 찾죠. 가까이 오지 않죠. 그리고 수행에 뭐 전념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대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피부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보여준 것도 있고 뭐 어쨌든 해부학적인 부분들은 몸에 대한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의 투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다.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남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서는 해석을 해놓아서 굉장히 명료하더라고요. 두 번째, 요소들에 대한 명상은 몸을 또 다른 각도의 물질로서 분해해서 보는 건데 우리 물질을 이루는 근본 요소들은 지수화풍입니다. 땅의 요소, 빠따비 다투, 그다음에 물의 요소, 아포 다투, 그다음에 불의 요소, 떼조 다투, 그다음에 바람의 요소, 와요 다투. 이 다투라고 하는 말은 요소들은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들, 피부나 살이나 뼈는 다 땅의 요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근데 이걸 피부로 보지 않고 그냥 물렁물렁한 땅의 요소, 딱딱한 땅의 요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서, 그 다음에 수는 뭐 혈액, 소변, 땀, 뭐 액체, 뭐 지방질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뭉치는 성향이 있어요. 물들은 모이는 쏠려서 응집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화, 불의 요소, 체온, 따뜻한 온도 또는 차가운 거.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는 움직임, 동작, 지탱함 또는 떨림 이런 것들로 나타나죠. 그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물질적 존재는 이게 empty nature를 드러내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성질, 본질. 그러니까는 물질 요소로 보면은요, 이 몸 자체는 이거 뭐 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얘기. 그게 빈 성품을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empty nature예요. 영어로 보니까. 세 번째, 부패에 있는 시체에 대한 명상은 우리 자신의 몸이든 다른 사람의 몸이든 몸의 죽음을 납득시킨다. 이걸 부정관의 대상이었던 시체를 관찰하는 명상을 죽음 명상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관은 첫 번째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관 묘지에서의 관찰을 쭉 보면요.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밖에 있는 시신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이제 일깨우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저렇게 버려져서 저렇게 부풀어 올라서 골마 터지고 짐승들이 먹고 뭐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백골이 된다. 이런 과정을 시체를 보고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 이걸 응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죽음의 명상은 나의 삶은 불확실하다.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죽음은 호흡 한 번 사이에도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죽음 하면서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게 죽음의 명상이에요. 제가 그거 초기 불교에서 죽음 명상에 대해서 쓴 논문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적어놔야지. 죽음 명상 자료.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죽음 명상을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죽음 명상이고 부정관으로서의 죽음 명상. 그 다음에 그냥 나의 죽음을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마라나 사티 해가지고 그걸 라틴어로 하면은 메멘토 모리예요. 그냥 메멘토는 기억하다 하고요. 모리는 죽음이니까 죽음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결국은 몸에 대한 세 가지 명상은 마음 챙김을 개발하기 위해 몸을 사용하기보다는 몸에 대한 집착 줄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여기서 몸을 사용한다는 것은 별로 없죠. 몸을 분해한다든지. 근데 요소들에 대한 명상은 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마하시 방식의 명상은 요소들에 대한 명상 중에서 이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의 요소가 1차 대상이에요. 주된 대상. 그걸 프라이머리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하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관찰하는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소에 대한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딱딱하고 부드러운 거, 뭐 이런 것들 관찰될 때마다 뜨겁고 차가운 거 관찰되면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몸에 대한 집착 줄이는 명상이다. 그러니까 몸은 관신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을 관찰하되 부정하다고 본다. 부정하다고 보는 것을 하나는 1번은 부정관, 2번은 요소들의 명상으로 자아관념의 몸에 대한 자아관념의 해체, 3번은 죽음의 명상으로 몸은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계속 기억하는 것. 그럼 죽음에 대한 명상은 왜 하느냐? 경각심을 불어넣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음의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보 수행자들은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먼저 수행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해부학적인 부분도 그 중에 하나고 요소들에 대한 명상도 그 중에 하나고 시체에 대한 명상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있는 그대로 야타부타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몸의 구성 요소든 해부학적인 구성 요소든 지수학풍 4대이든 또는 백골을 관하든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진보한 수행자는 몸에 대한 꿰뚫는 이해 이게 penetrative understanding이라고 하고요. 빠린냐라고 되어 있어요. 빠린냐는 빠리는 두루두루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진야에 알미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로 이렇게 꿰뚫는 이해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번역에서는 또 다른 말을 썼어요. 저걸 통찰적 이해라고 했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통찰보다는 저는 통찰이라는 말에 우리말이 꿰뚫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는 몸의 본질을 꿰뚫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본질을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꿰뚫어 보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달은 이들도 몸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몸에 대한 명상을 여전히 개발한다. 이때 개발하는 것보다는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깨달은 아라한들은 현법 낙주,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초보자들, 수행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완전히 깨달은 아라한들도 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개발했다. 부처님도 하세요, 실제로는. 제가 앞에 1장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10가지 이익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전의 그 파트만 잘라가지고 붙여놓고 그 파일을 다시 이제 그대로 이제 수정본에다 업로드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육신통이 일어나는 얘기들이 나와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통해서. 그 다음에 잘 견딘다. 여러 가지 기후나 뭐 파리 모기 같은 것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에 대한 집착 줄이는 방법이다. 먼저 나에 대해서 충분히 해부학적으로 보든지 요소들에 대해서 명상을 충분히 하든지 그다음에 시체를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예예. 여기서 보니까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도 몸에 대한 명상을 여전히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예. 그렇다면 이 마음 챙김, 몸에 대한 마음 챙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명상은 끝이 없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 근데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때 개발은 수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예예. 디벨로프먼트 컬티베이션이라고 써 있을 텐데 그냥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라한들은 더 이상 자기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 수행할 필요는 없는데 수행을 하면은 심신이 더 안정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걸 그러니까 현법 낙주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부처님도 자주 명상 삼매에 들어가시고 아라한들도 삼매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생활을 부처님이나 그냥 아라한들도 그냥
부처님은 법을 설하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명상에 들어가 계세요. 네. 명상을 그때는 번뇌 여기 지금 1단계, 2단계하고는 달리 즐기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음. 예, 저는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더 진전되어야 되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래요. 근데 수련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예,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컬티베이션, 과화나. 근데 물론 명상을 안 할 때와 할 때가 심리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명상을 하면 더 깊은 명상 체험에 들어가니까 더 안정되죠. 부처님은 종종 몸이 편찮으실 때요, 명상에 들어가 버려요. 색계정, 무색계정, 멸진정까지 들어가시면요, 이제 통증이 아예 느껴지질 않죠. 멸진정은 인식이나 또는 느낌, 감각이 없는 상태의 깊은 정이니까. 그리고 한참 들어가가지고 몸이 가라앉으면 나오세요. 몸의 통증이 가라앉으면.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들도 그래서 부처님 그러니까 처음 막 출가한 그 수행자가 무엇을 관찰해야 돼?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를 잘 갖추고 네 가지 이제 오운에 대한 그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운에 대한 관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운에 대한 관찰은 사실은 여기 몸에 대한 명상부터 신수신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운 자체가 그 전체의 덩어리니까. 그러면 그게 쭉 이어져서 아라한도 마찬가지. 아라한도 몸에 대한 오운에 대한 이제 현명한 주의 기울임,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것을 기울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라한들은 더 닦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라한들은 그 상태에서 이제 편하게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거 잘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해부적인 부분에서 이제 3장에서 자세히 공부하고 이제 하나하나 익혀 나가겠지만은 저도 이제 이거를 책을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일상에서는 무슨 명상을 하고 있냐면 저는 주로 자해 명상하고 그다음에 윗바사나 마음챙김 명상을 해요. 주된 두 명상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걸 보면서 좀 확장시켜 가지고 이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니까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몸에 대한 해부적인 부분을 뭐 세 가지로 복잡하니까 그냥 피부, 살, 뼈 이렇게 관찰하면서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좀 내려놓고 요소들에 대한 명상은 늘 하던 윗바사나니까 이건 뭐 걷는 동작을 알아차리든 복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든 뭐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게 늘 했던 명상이니까 그냥 하고 그다음에 죽음 명상은 사보호 명상으로 했는데 이걸 때때로 하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이게 생활 속에서의 사티파타나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게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이게 좀 더 경험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들에 대한 명상으로 넘어가는데 핵심은 깨달음의 요소들과 장애들에 대한 명상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깨달음 원래 보면은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 화살표 지웠어요. 왜냐하면은 깨달음의 요소들의 개발과 장애들에 대한 명상 양쪽 다 해당해요. 위에는. 법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유형이기도 하고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의 유형이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유형은 칠각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의 유형은 장애들이에요. 마음이 오장에 사로잡혀 있으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티파타나 상유타에서 보면은 오장애가 가장 해로운 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가 또는 마음챙김, 사티파타나가 가장 이로운 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자질이 장애들이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는 자질이 칠각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애들에 대한 명상은 거친 발현을 알아차리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친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막 일어난다든지 화가 막 난다든지 또는 막 졸리고 게으르고 이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다든지
그다음에 의심이 막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5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뒤에 우리 챕터로 보면은 참 뒤에서 하죠. 자가 다 끝나고 5장에가 8장에서 공부를 하니까 호흡의 변화하는 본질에 대한 제가 본질을 바꿨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차림과 통찰의 관점에서 개발하는 아나파나사티 스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생긴 경의 법념초에서는 무상, 이욕, 소멸, 놓아버림에 대해 명상한다. 이게 법념초의 내용이에요. 무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램 위라가라고 해서 탐욕의 소멸이죠. 탐욕이 없어지는 거, 이탐. 그다음에 소멸. 소멸은 뭐 경험된 현상들이 다 소멸하고 또는 고통의 소멸까지. 그다음 놓아버림. 어떤 경험이라도 다 내려놓는다는 거. 놓아버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승경에서의 법념처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보면은 5장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깨달음의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들에 대한 명상은 저는 기본적으로 법들에 대한 명상을 이해할 때 수행의 전 과정을 다시 법념처로 요약해놨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이더라고요.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면은 5장애가 경험되고 그러다가 5장애가 가라앉으면은 기본적으로 오온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12처의 형태로도 대상이 나타난다. 오온과 12처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다. 범주다. 오온은 주로 내적인 자기 몸과 마음과 마음 부수에 대한 색수상행시이고 12처는 안이비서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는 이 기본적인 틀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계를 경험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명상의 처음부터 대상이에요. 그러다 요즘에 떠오르는 생각은 5장에는 오온 가운데에서 행온, 쌍카라 중에서 부정적인 행운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칠각지는 오온 가운데서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해탈에 이르는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자질이다. 오온의 행운을 부정적인 것이 먼저 거칠게 드러나고 그게 가라앉으면은 좋은 행운이 칠각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언제 한번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이해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제 나름대로는. 최근에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더 말끔해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오온이에요. 그냥. 근데 오온 중에서 부정적인 행운이 5개고 긍정적인 행운이 7각지다.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 이제 사성제가 체험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법념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님이 이제 이것을 하나의 틀로 묶을 때 법념처에서는 2개만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느낌과 마음은 이제 본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첫 번째 7가지 명상에서 해부학적인 요소 구조들 그다음에 요소들과 죽음 이 3가지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PPT에는 느낌들과 마음에 넣고 마음이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에 느낌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낌을 넣었어요. 그래서 몸, 느낌, 마음, 법 이 4가지가 돼야 돼요. 그죠? 밑에 요 밑에 있는 느낌이라는 요 말 마음 옆에 요것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PPT 나중에 보세요. 여기 없어서 왜 느낌이 없어졌나 했더니 이분이 이 2가지를 묶어가지고 마음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느낌들은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느낌, 마음, 그다음에 법. 느낌, 마음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물론 느낌들을 해서 마음과 이렇게 결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일어나는 경험들이야 뭐 결합돼서 일어나지만 당연히 마음 안에 느낌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느낌은 느낌대로. 느낌 안에는 감각과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있다. 마음은 뭐 탐진치와 관련된 침체되고 산만한 일상적인 마음과 그다음에 삼매와 관련된 마음, 넷상이 8가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법에서는 2가지
장애와 깨달음의 요소들 두 가지만 이제 집어넣어서 만든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음챙김 확립경의 세 가지 명상 주제인 다섯 무더기 12처 사성제는 명시적으로는 포함이 안 된다. 요 7가지 명상에서는. 그렇지만 결국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신수신법의 무상한 본질에 대한 명상 경험에서 정점에 이르는데 이거는 오운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한 명상과 유사하다.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제가 좀 더 보충해 놓은 겁니다. 원래 PPT는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에 기반을 둔 열린 알아차림으로서 7가지 명상을 하나의 이어짐 없이 쭉 연결되는 명상으로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과 193쪽, 이거는 이제 빨리오르 193쪽이고요. 강목 스님 역으로는 1권의 567쪽 이하에 보면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해부학적인 부분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위반가에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한 이 분석이 있거든요. 법에 대한 명상은 5개와 7각지만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을 스님이 참고했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위반가에 대한 얘기 60페이지에 나와요. 제가 위반가 다 찾아가지고 봤어요. 읽어봤더니 이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날라요 스님이 그냥 멋대로 이렇게 7개를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한역경전도 참조하고 그다음에 이 아비담마의 위반과 분별론도 참조하고서 나름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당신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오종신관에서 부정관이 나오거든요. 오종신관이라고 하는 5가지 명상의 주제, 오종신관. 이제 부정관, 자해관, 그 다음에 연기관, 그 다음에 계차별관, 계차별관이 요소들에 대한 관찰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하나가 갑자기 자해관 들어갔죠? 연기관 들어갔고, 죽음이 들어가 있나? 죽음이 아니라 다른 건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빼놨네요. 호흡 명상 해가지고 북방불교에서 결국 이제 오종신간을 딱 2개만 핵심되는 요소만 딱 추려서 구사론에서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하고 부정관 2개만 딱 얘기해요. 2개가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얘기를 해요. 나머지 것들이 뭐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2개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몸의 해부학적인 부분만 여기, 그건 이제 북방의 구사론이라는 아비담마고 남방의 위반가에서는 이 부정관으로서 해부학적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위반가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도 있구나 하고서 저는 그냥 다 있는 줄 알고 제대로 안 봤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서 제가 참고해서 넣은 거고요. 자, 일상생활에서의 마음 챙김은 결국은 요 7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레바퀴 축으로 한다.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 요소들, 죽음이라고 하는 몸의 집착을 덜어내기 위한 3가지 수행들, 그다음에 느낌과 마음이라고 하는 2가지, 그다음에 법념처에서는 장애들과 깨달음의 요소 해가지고 7가지가 바퀴살이 됐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는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수행의 바퀴다. 이거는 이미 한번 설명한 겁니다. 영어로 된 걸 뭐 옆에다 넣어놨으면 좋았을 거를.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공부할 때 나와 있으니까 1, 2장을 합쳐놔야겠네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나짜야 낀 아니시토자 위아라띠, 이거네요. 아니시토, 의지하지 않고 지낸다. 그 다음에 나 낀지 로케 우빠디아티,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바퀴 둘레가 결국은 땅바닥과 만나잖아요. 이게 세상과의 접촉하는 면이에요. 결국은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산염초 수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중심에 두고. 염초 수행에서 뭐 할래? 결국은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자유로운 삶이에요. 자유로운 맛을 이제 여기서 의지하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보는 거죠. 얘기고요. 그건 나중에 또 하나하나 더 설명할 테니까. 자, 수행은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인도 철학이나 불교에서는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을 볼 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흐르고 있다. 변하고 있다. 과거는 그래서 우리가 관념으로 과거, 미래, 현재라고 생각만 하는 거지 실제로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흐르고 있어서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마음은 이미 지나간 마음, 오지 않은 마음은 뭐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심도 얻을 수 없다는 말도 초점이 중요해요. 현재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이게 딱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변화를 개념화한 것이다. 변화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지 말라고 해서 안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제 밖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통제 밖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무상한 것은 내가 아니다. 고인 것은 내가 아니다. 무상한 것도 통제할 수 없고요. 고도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 변하지 말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 아니고 몸이 아플 때 아프지 말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에 대한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자아라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뭔가 마음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당연히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려고 들어오신 거는 다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시간에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있는 건 다 내가 정해서 한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 관계를 쭉 보면은 그것도 조건화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독립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몸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은 몸을 감지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감지, 느낌. 저도 이제 알아차려라, 마음 챙기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느끼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은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이라는 이제 정신적 상태에서 일어난다. 알아차림이라는 정신적 상태에서 이 느낌이나 감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점은 현재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챙김 수행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은 과거에 지나갔던 일, 미래에 올 일에 대해서 우울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걱정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이게 뭐 티베트 격언이라면서요. 달라이라마도 종종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걱정을 막 하면은 걱정거리가 없어져. 그럼 다 걱정해서 걱정거리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걱정한다고 걱정거리 안 없어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마음 챙김, 알아차림, 지혜가 없으니까 걱정할 거리들이 미래에 떠올라서 계속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알아차림 기반에 단일한 집중을 한다. 이게 이제 고대 인도의 연주를 했는데 오케스트라에서 단독 연주, 솔로 연주자 얘기가 비유로 나오죠. 이 그림도 여기 나오지만 그림이 지금 66쪽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솔로 연주자의 음악은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의 침묵의 현존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독주를 하거나 또는 이 그림처럼 플룻을 분다거나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이 솔로 연주자의 음악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다양한 경험들이 일어날 때 그 중에 하나, 몸을 느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계속 안정시켜 나간다. 몸을 느끼는 것은 다른 느낌을 계속 탐구하도록 하고 현재 순간에 알아차림의 정신적인 상태이고 마음 상태의 인식을 위해 들어가는 쉬운 입구이다. 그러니까 몸을 기반으로 하면은 마음 상태를 아는 것도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깨지는 순간에 마음 상태에서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런데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확고하면은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탁 보여요. 그 생각으로 나타나든 감정으로 나타나든 정확하게 지금 내가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대상 이외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확고하면. 그다음에 법에 대한 명상의 중심적인 추진력이 된다. 몸을 느끼는 것 자체가. 몸을 느끼는 것, 감지하는 것, 아는 것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요. 몸의 자세는 감각이 아니죠. 그렇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이 있어요. 바딜리 센세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신에서 여러 가지 센세이션이 일어나요. 가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따뜻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기는 느낌도, 감각도 있고, 이것들은 다 센세이션이에요. 그것들을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몸의 현존에 대한 느낌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처음 세 가지 마음 챙김의 세 가지 차원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네 번째 차원은 일어나는 것 무엇이든 그것이 변하는 과정으로 무상하다고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 나온다.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마음 챙김 세 가지 차원. 해부학적인 요소 관찰,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관찰의 차원을 확고히 한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바퀴에 축이 돼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무상하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무상하고 변한다는 것을 네 번째 차원에서 알 수 있다는 거.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의 개발은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알아차림 안에 기반을 두고 넓고 열린 수용성의 체계 안에서 단일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일한 몸 전체. 몸 전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두드러진 거, 분명한 거, 앉았을 때 앉아있는 자세, 서 있을 땐 서 있는 자세, 걸을 땐 걷는 동작, 누웠을 때 누워있는 자세들. 이거를 연습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할까요?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이제 정의와 정형구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교수님, 여기 위방과에 관해서인데요. 위반과 위방과는 마음 챙김의 확립에 대한 보다 짧은 버전을 제공한다. 요거에 대해서 잠시만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보통 마음챙김의 확립에 대한 버전은 사념처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경전 속에서 신념처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말씀드렸듯이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자세에 대한 마음챙김, 그 다음에 이제 몸의 31가지, 32가지 해부학적 부분에 대한 마음챙김, 그 다음에 일상 동작에 대한 마음챙김, 그 다음에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마음챙김, 그 다음에 죽음, 이제 시체가 버려져서 썩어가는 과정에 대한 마음챙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총 14가지가 돼요. 죽음의 시체에 대한 명상이 9가지가 돼가지고 앞에 5가지. 그런데 이걸 짧은 버전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 중에서 해부학적인 것만 딱 설명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짧은 버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낌과 마음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명상은 5개와 칠각지만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걸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반과에서는. 특히 염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게 짧은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위방과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뜻이 제가 한번 요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반과는 책 이름이에요. 예. 위반과라는 분별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 그냥 예. 위반과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 네, 나중에 그 자료도 입수하면은 보내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아직 입수를 못했어요. 책은 예.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 거기에서는 요거 2개만 포함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 예. 신념초에서는 요거 하나, 법념초에서는 5개와 7각주 2개만 포함하니까
버전이 짧아졌죠. 예. 보통 빨리 전통에서는 다 포함하거든요. 물론 뭐 염초경이나 대념초경처럼 다 설명하는 케이스보다 짧게 제목만 말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반가에서 이 두 개만 포함했다는 것도 저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아날라이 스님 부지런하게 다 봤어요. 아마 그 한역으로 읽는 알아차림의 확립수행 그 내용에도 당연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가 얘기하면서 60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아날라요 203 이거는 이제 당신 사티파타나라는 첫 번째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213은 이게 그 책이에요. 아까 말한 한역 퍼스펙티브스 온 마인드풀리스니까 거기 안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일반가를 다루고 있다는 이 얘기예요. 이미 다뤘던 내용들이라. 연도만 보면 2003년도는 첫 번째 박사 논문 출간한 거고 2013년도는 한역으로 읽는 알아차림 수행으로 번역된 책 퍼스펙티브스 온 마인드풀리스인가 사티파타나로 빨리로 그냥 쓰죠. 그 책입니다. 또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오늘 강의에 같이 공부한 내용과 책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책 내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어쨌든 오늘 한 걸 예습으로 보고 책 읽는 것을 이제 본학습으로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책도 읽어보시고 책에서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유하면서 질문하시고 이렇게 공부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6조까지 하고 6조, 7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정의와 정형구부터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